이래갖고. 야 원래 나랑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가볼게. 티한 거라고. 자, 내가 먼저였어. 세 번째 펴보면은 어디야? 평면좌표랑 도형의 이동을 합쳐놨거든. 왜냐면 평면좌표가 너무 적어.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조금 많은데 평면좌표랑 붙여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유형 몇 번까지가 평면좌표냐면 유형 7번, 8번인가? 7번까지가 사실상 평면좌표고 그 다음에 유형 다시 1번부터가 평행 이동인데 평면좌표는 여러분들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있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평면좌표면 그냥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선정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정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이거랑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PA의 제곱 더하기 PB 거리의 최소값, 제곱 붙은 거. 그래서 제곱 붙었을 때랑 안 붙었을 때랑 차이점 아시죠? 제곱이 붙으면 무조건 2차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우리가 사실상 풀이 과정이고, 이렇게 제곱이 없다라는 건 루트 더하기 루트이니까 얘는 계산으로 못해.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돼?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대부분 요게 최소가 될 때가 언제다? 바로 A, B 사이 거리일 때 우리가 바로 최소값이 구해진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평면좌표는 요 세 가지가 거의 중점을 다루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도형의 이동만 조금 빡세게 좀 설명해 줄게. 왜냐면 내가 알기로 발전반에 있을 때 찬수쌤이 해주셨었나? 그때 조금 큰 틀만 잡아주셨던 것 같아. 일단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점이냐, 점이 아니냐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 빼놓고는 나머지 다 2번이고 점만 유일하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이라고 하면 부호 그대로 간다라는 거지. 얘는 부호 반대로. 그럼 애들이 왜 부호 반대로 가야 됩니까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식을 세울 때 부호를 반대로 세우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 y가 있었어.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뭐가 되냐라고 하면 부호 그대로 써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쓴다는 거야. 근데 점이 아닌 거 대표적인 거 원으로 가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었는데 얘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부호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반대로라기보다는 얘의 원의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중심이니까 중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중심은 점이니까 부호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a, b로 가.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세울 땐 얘를 부호를 반대로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부호를 반대로 쓴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점일 때는 부호 그대로, 도형일 때는 부호 반대로라고 가르치고 외웠던 거야. 이해가? 그럼 선생님, 원에서는 제가 중심 찾아서 이동시킨 다음에 원방 세워도 되고, 만약에 2차 곡선이면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꼭지점이라.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꼭지점을 만약에 뭐 k, m, n이라고 찾았다고 하면 얘를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m 플러스 a, n 플러스 b라고 쓴 다음에 다시 함수식 세워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를 그냥 바로 가는 게 좀 빠르지, 굳이 원의 중심 찾고 이동시켜서 다시 원방 세우고 꼭지점 찾고 이동시키고 다시 새로운 2차 함수식 세우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모든 걸 다 점으로 풀지 말고 어떨 땐 도형이면 부호 반대로 세우고 도형이면 부호 반대로 세우자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시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중심이 이렇게 된 함수가 있었어. 그럼 중심이 1, 마이고 반지름이 4짜리인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굳이 원의 중심을 찾지 말고 x 대신에 x 부호 반대로 플러스 1을 넣어서 x제곱,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없어져서 y제곱은 16이다라고 평행 이동한 식을 세워도 상관없다. 선생님 검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중심이 1, 마이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요 점은 중심이 0, 0이 되네요. 그럼 다시 식 세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없네요. 자, 2차 함수도 한번 가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얘를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지. 그럼 쟤를 꼭지점 찾지 말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쓰는데 반대로 넘어오면 플러스 2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왜 도형은 x축으로 평이동시키면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데 y축으로 평이동시키면 왜 부호 그대로 썼니? 부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부호 반대로 썼는데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부호 그대로 쓴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세우는데 y는 x제곱 2x, 2x, 4x 1 더하기 2, 3 더하기 3, 6 더하기 2, 8이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언니 한번 꼭지점도 세워볼게요. 얘 한번 꼭지점 세워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2였으면 얘를 평행 이동한 식의 꼭지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면 얘가 나오냐는 거야. 얘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꼭지점이 마이, 4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릴 때는 꼭지점 원의 중심 세워서 찾아도 되지만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이해 가셨죠? 다만 직선은 조금 짜증이 나죠. 왜? 직선 같은 경우는 얘처럼 중심, 꼭지점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직선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한 방에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도형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 점을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 도형을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문장제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그 평행이동 했다라는 거를 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고 시작을 해. 그러면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구나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얘랑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앞에 펑션 f를 붙여서 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f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나오면 해석하는 게 다르죠. 얘는 플러스 a만큼 플러스 b만큼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이동시킨 거다. 왜? 펑션은 점이 아니라 도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부호 반대로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점이니까 그대로 이동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도형의 이동이고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대칭 이동 바로 가볼게. 대칭 이동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일단 5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은 X축 대칭 이동이야. 2번은 Y축 대칭 이동. 원점. 3번은 원점. 4번은 Y는 X 대칭. 그리고 이 5번은 지금까지 이대부고가 내지는 않았는데 문제선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요거는 아마 거의 안 써있는 문제집도 되게 많아요. 블랙라벨이나 이런 데 써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쌤 B 이런 데는 잘 안 써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똑같이 점부터 가볼게. x, y가 있었어. 그리고 fx, y 도형이 있었어.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응용반에서 되게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을 빡세게 해서 개념 설명을 했을 때 결론만 말하면 도형의 이동은 점이냐 펑션이냐 점이냐 함수냐가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칭 이동은 점과 함수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얘를 x축 대칭하면 얘를 x축을 기준으로 꽝 접었다 피면 무슨 좌표만 바뀌어? y좌표.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y가 돼. 근데 함수도 똑같아요. 왜냐면 함수도 결국 점들이 모여서 이동되는 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2차 함수든 이게 원이든
x축 대칭시키면 결국엔 y좌표들만 다 바뀌어서 나오는 점들의 자취야. 그래서 얘도 fx, y라고 써주면 돼. 자, y축 대칭하면 꽝 이렇게 접었다 피니까 마이너스 x, y. 얘도 펑션 마이너스 x, y. 원점 대칭은 유식하게 말하면 x축과 y축 대칭을 모두 다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네 둘 다 합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펑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y는 x는 결론적으로 y랑 x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y, x. 얘도 펑션 y, x.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얘와 원점 대칭이 합쳐진 거다라고 보면 돼. 무슨 뜻이야? 자리도 바꿔, 부호도 바꿔. 그래서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도 펑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 라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y, 마이너스 x군요. 뭐요? 아니죠. x에 1 넣으면 y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y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x는 그대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원점 대칭이 둘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1이야. 아 1,2는 좀 그렇다. 1,2로 가자.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켜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 얘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접었다 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한 점은 얘랑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수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사실상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 나와야 돼? 1. 그치. 그럼 y는 1이면서 1,2를 지나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이지. 그럼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보면 아이고 얘와 얘 아이고 이 직선과 이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 바로 여기 아니야? 그럼 교점이 뭐 나와? 2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1, 이거 나오지. 근데 이건 얘와 얘 무슨 점이야? 중점이니까 얘 뭐 나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 나니까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 게 이렇게 증명이 또 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근데 준원이가 질문 잘했어. 요거를 사실 요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두 개가 더 있어요. 6번하고 7번이. 6번하고 7번이 바로 뭐냐면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할 때가 있어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7번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이렇게 가 있어요. 또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는 상관없어. 얘는 점, 자리 바꿔도 점이니까 상관없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때나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방금처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래. 여기에 A점이 있었는데 가운데 기준점 B가 있었다 이거. 그러면 A를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결국엔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 별표 A 다시가 나오는데 이 A 다시는 어떻게 탄생하냐? 바로 A와 A 다시의 중점이 B점이다라고 해서 찾는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점은 A와 B예요. 너네가 구해야 될 건 A 다시고. 물론 거꾸로 줄 때도 있어요. A를 B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A 다시가 나왔다. 그때 A와 A 다시를 줄 테니 B를 구해라 라고 하면 A와 A 다시의 중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근데 얘는 y는 x도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도 아닌 엉뚱한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럼 선생님,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결국 얘를 접었다 피는 거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A, 얘를 A-라고 하면 A와 A-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번, A와 A-의 기울기와 Y는 mx 플러스 n은 무슨 상태다? 수직이다 하나. 두 번째, A와 A-의 무슨 점은? 중점은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번엔 직선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근데 요걸 애들이 가장 어려워해. 어떻게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얘들아,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 그러면 너네들은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바라봤다 쳐봐. 이 직선을. 그러면 요 위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해. 그럼 이 문제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위에 한 점이 있으면 여기, 요 위에 한 점이 있으면 여기, 요 위에 한 점은 여기, 요 위에 한 점은 여기.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근데 우리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위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이 위에 있는 점들이나 요 새로 만들어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들이나 이 점과 이 점의 중점들은 모두 다 뭐다? 요 가운데 점이라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어떤 좌치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고 그 점들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쪽도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은 바로 뭐냐? 둘이 뭐 한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줬어. y는 2x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1는 좀 됐고 이렇게 쭈르차차차 얘가 한 3,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줘.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도 어쨌든 얘랑 기울기는 똑같을 거야. 그럼 y는 2x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 선택, 이건 k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겠어? 선생님, 그러면 얘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얘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겠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또 다른 k를 찾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결국 얘와 얘 사이 거리의 2배와 같다 또 써먹어도 되는 거고. 이 k는 무궁무진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직선을 점에 대해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7번까지야. 근데 이제 8번이 문제야. 8번이 뭐냐면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이거야. 8번. 근데 난 너무 하찮아. 제일 하찮은 게 제일 하찮다라보단 난 저거 질문하는 학생이 제일 이해가 안 가. 이등분선. 그렇지. 이건 이미 배우고 왔어요. 어디서? 여기 없네. 우리 가계이등분선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가계이등분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라면 잘 봐.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1번 직선을 2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 말은 1번을 분홍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피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일단 같이 한 점을 지나니까 여기 대칭 이동한 1번 다시 직선도 얘를 지날 거고, 요 각도와 요걸 대칭 이동한 직선의 각도는 어떻겠어? 똑같을 거야. 그럼 결국엔 요런 직선이 나온다 이거지. 이게 1번 다시야. 그럼 결국엔 요 각은 요 각과 똑같기 때문에 1번을 2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은 1번과 1번 다시의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찾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러면 너무 귀찮아져. 왠지 알아? 잘 봐. 선생님, 그럼 저는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풀이가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었대. 근데 얘가 y는 4x 팅탕 3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이 직선을 이미 했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 다음에 이 위에 점 x, y부터 여기까지 거리, x, y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원래 가계등분선이 되게 우리에겐 쉬웠던 이유가 이 점과 이 직선,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했을 때 분모가 대부분 어땠죠? 같은 경우가 많았어서 지워가지고 이 직선에다 절대값이고 이 직선에다 절대값이었잖아. 근데 얘는 아직 이 m과 요건 물론 1이겠지만 요건 m제곱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함부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절대값이어서 같다 해서 얘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너무 귀찮아진다 이거야. 왜?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둬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같다면, 얘네들이 같지 않다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 쓰지 말고 가계이등분선은 그냥 이 문제에 녹아져 있는 성질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일단 뭘 구하냐? 요 교점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교점을 구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P, Q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얘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 P, Q를 꼭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너네들은 일단 이 식의 y는
m x 빼기 p 더하기 q까지는 세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얘다 찾으면 훨씬 더 빠르겠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게요. 0,3이요. 0,3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와 0,3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용해도 될까요? 그게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과 대칭 이동은 크게 요거밖에 없고요. 요거밖에 없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무조건 애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게요? 혹시 요 문제 풀어보신 적 있어요? 요 문제? 막 그림 하나 준 다음에 걔를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그림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애들이 거기서 꼭 뭐 질문하냐면, 잘 봐.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뭘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저렇게 됐대. 야, 선생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요, XY도 자리 바뀌었고요. Y 앞에 또 마이너스 있고요. 또 쟤는 평행이동까지 했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평행이동도 했고 대칭이동도 했으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네들은 뭐부터 하라고 내가 말할 것 같아? 대칭이동부터 하는 게 정신건강에 조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Y는 X 대칭시키면 X랑 Y를 뭐 해야 되죠? 자리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 바꾼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X랑 Y가 자리 바꾸면 요렇게 가잖아, 준원아. 그러면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만, 요거 음수만 지울게. 요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예요?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만 두고 해석하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야. 근데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X자리거든요? 그러면 X자리에서는 사실상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야. X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냐, Y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냐 가장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저도 대칭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가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XY가 통째로 자리 바뀌는 게 아니라 XY 문자만 자리가 바뀌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먼저 대칭 이동시키고 거기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키는지를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 내가 너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봐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런지나 모르겠어. 요거 딱 있다, 여기. 몇 쪽이냐면 유형 9번이에요. 유형 9번. 유형 9번에 혹시 50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돼요? 그냥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찍어봐. 유형 9번에 50번. 그냥 찍어. 자기 생각을 그냥 읽어, 그냥. 전 대칭 이동시키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풀이 다 보여줄게요. 자, 지금 fx, y고 최종적으로는 fy 빼기 1. 자, 같이 가볼게. 자, 준원아, 너 뭐부터 하는 걸 먼저 보여줄까? 대칭부터 가볼게. 난 그걸 가장 강력 추천해. 자, 간다. 대칭 이동시켰어. 첫 번째 어디로 가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Y는 그러면 fy,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거든. 근데 애들이 이제 고민하지. 선생님, x자리에 빼기 2가 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x 옆에 실제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얘들아,
우린 대칭 이동을 했지. 그럼 아예 x랑 y가 자리 바뀌었지. 그 다음 평행 이동은요, 그 문자 따라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 x 대신에 뭐 넣었어? x-1을 넣은 거지. 여기 x 대신에 x-1을 넣었잖아. 그럼 얘는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준환은 얘는 x축으로 얼마큼 이동시킨 거야? y축으로? 그렇지. 이게 최종 답이에요. 그럼 먼저 이걸로 해서 답을 먼저 찾아볼게.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 선생님은 그냥 요렇게 4분의 1면이 있었어. 얘 y는 x 대칭 시키래. y는 x 대칭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가 한 점만 걸고 넘어지면 돼. 마일 컴마 마이거든요. 근데 y는 x 대칭 시키면 뭐가 되겠어? 마이 컴마 마1로 가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가 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얘들아 y는 x 선 그려. 선생님이 좀 그림이 너무 정직하게 안 그렸지? y는 x부터 그릴게. 헷갈리지 않게. 요렇게. 그럼 얘가 이 밑에 있어요. 마일 컴마 마이니까 여기 걸치나? 안 걸치지. 마이 컴마 마이 딱 걸친다. 아씨 헷갈려. 마이 컴마 마이 요렇게 생긴 그림이야. 요걸 접었다 펴봐. 저기 뭐야 성현아, 접었다 피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되나? 요게 지금 y는 x 대칭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샤랄랄랄라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똥똥 2칸 올리면 되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 있던 놈이 2칸 올라가면 딱 걸쳐지니까. 얘가 x축에. 선생님 근데 저는 모르고 학교 시험장에서 너무 생각이 안 나서 평행이동부터 해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평행이동부터 가볼게. 준원아. 자, 평행 이동 시킬게. x축으로 얼만큼 옮겨야 돼? 1만큼 2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얘를 무슨 주 대칭해야 돼? y는? 근데 y는 x 대칭이면 누구랑 누가 자리 바뀐다 그랬어? y랑 x 그래서 얘만 순수하게 자리 바뀌셔서 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딱 봐, 너네가 봐도 헷갈릴 게 딱 보이지? 얘는 쏟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만약에 평행 이동부터 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면 평행 이동할 때 마지막 결과를 예측까지 해봐야 돼요. 진짜 XY 자리 바뀌었을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칭 이동부터 추천한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51번 한 번만 더 풀어봐. 51번. A를 B처럼 만들었는데 자, 끝내볼까? 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A를 진짜 왼쪽으로 싹 밀어. 그 다음 밑으로 그대로 내려. 그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한 점만 걸고 넘어져 얘들아. 1,2를 옆으로 쭉 옮겨서 마이까지 가야 돼. 1,를 마2까지. 그러면 x축을 얼마큼 움직여야 돼? 마3만큼. 그럼 fx 더하기 3이 하나 있어야 돼. 아마 기억일 가능성이 크네. 이해가? 자, 니은, 그래, 이은 분석,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방법. 얘를 x주 대칭 시켜버려. 밑으로 내려버려. 그 다음 뭐 하면 돼? 위로 한 칸 올리고 왼쪽으로 똑같이 세 칸을 옮기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여기 없니? 여기 없네.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디귿? 얘는 y주 대칭 시켰어. 난 x주 대칭 시켰어, 아까. 어떤 거? 아니. 나는, 잠깐만. 나는 x주 대칭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버렸어.
그게 없지. 그럼 이제 디귿 그럼 가볼게. 디귿은 딱 봐도 x랑 y 앞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원점 대칭 시킨 것 같아. 그럼 x축 대칭도 시키고 원점 y축 대칭도 시킨 거야. x, y. 그럼 아마 그 b 아래쪽에 있을 거야.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그럼 위에 한 칸만 올리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디귿 또 맞네. 리을 한번 가볼까? 리을은 x랑 y를 자리 바꿨어. 그러면 얘가 1,2 단계 2,1 지나는 거니까 그 다음은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되네. 그대로 3, 4만큼. 그럼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답 4번이 정답이 돼. 자, 대칭이동은 이렇게만 개념 설명하면 무조건 질문하는 유형이 뭐냐면 유형 7번하고 8번이거든요. 유형 7번, 8번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근데 유형 7번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해봐서 좀 질문이 덜한데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거는 아마 낼 가능성 커요. 요 유형 7번을 꼭 내고 싶은 선생님이라면. 가볼게. 유형 7번 보면 얘들아 일단 대칭이동의 거의 80%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주도 갈 때 일직선으로 가는 게 빨라요? 꼬불꼬불 가는 게 빨라요? 일직선이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대칭이동의 80% 이상은 무조건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 최소값은 항상 직선일 때 발생한다. 일직선일 때.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슨 짓만 하려고 하면 되냐면 어떻게든지 걔를 일자로 피려고 노력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돼. 일자로 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편의점이 있어요. 학원이 여기예요. 그럼 제가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갈 때요. 이 거리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너는 절대 집이랑 학원은 당장은 못 옮겨. 하지만 편의점은 너가 골라서 갈 수 있어. 여기 있는 편의점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편의점을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저기 있는 편의점을 들렸다 갈 수 있어. 편의점은 선택이 가능해. 그럼 그 중에서 저는 어떤 편의점을 골라야 될까라면 결국엔 이 꺾여 있는 이 선을 어떻게든지 강제로 일자로 피려고 노력하면 돼.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집을 이사가. 여기로. 가상으로 집으로 이사시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일직선. 여기 있는 편의점 가면 돼. 또는 학원을 옮겨. 이쪽으로. 그래서 C-의 학원을 다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 거리를 찾든가. 거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이번에는 다시 돌아올 거야. 집까지. A, B, C. 이 거리의 최소값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됩니다. 뭐냐면요. 선생님, 얘처럼 좀 풀면 안 될까요? 근데 얘처럼 풀면은 꼭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 A점만 정점인지 이 C점도 정점인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아예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 얘는요. 편의점이랑 학원도 움직여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A는 정점이에요. 정지된 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요. 얘랑 그림이 똑같아요. 근데 A랑 C는 정점이고 B만 동점이에요. 얘는 정점이에요. 얘도 정점입니다. 요게 문제가 두 가지로 갈려요. 풀이가 아예 다릅니다. 자, 뭡니까? 그럼 첫 번째, 얘는 쉬워요. 둘 다 정점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노란색밖에 없어요. AC는 절대 거리를 못 좁혀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에요. 이 길이는. 그럼 나는 요 길이만 가장 짧을 때 찾으면 되니까 뭐 A가 됐든 C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옮겨요. 그래서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로 대체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짧겠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A-부터 C까지 거리에다가 AC 사이 거리를 더한 게 정답이에요. 얘는 절대 안 바뀝니다.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얘는요. 얘랑 얘가 동점이에요.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얘는 커트를 해야 돼요. 어디를? 여기를. 탁 잘라서 얘를 내려서 A-. 얘 똑같은 A를 여기 A2-로. 그럼 결국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로 대체가 돼서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찾으면 돼요. 즉 AA-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왜 A를 2번이나 옮겨요 선생님?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해하셨어요? 요런 유형도 있다. 자, 세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가상의 직선이 하나 나와요. 직선이 있어요. 그래놓고 요게 A, 요거 B, 요거 C 있어요. 그래놓고 요 길이의 최소값 찾으래. 요 문제가 가장 귀찮아요. 왜 가장 귀찮냐면 이 직선이 y는 x면 땡큐거든요. 왜? 얘랑 좀 콜라보예요. 문제가 얘랑. 어떻게? 여길 탁 끊으면 돼요. 왜? B랑 C는 동점이거든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점, 얘는 정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얘를 톡 잘라가지고 A 다시 얘를 톡 잘랐으니까 일로 A2 다시. 그럼 결국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 쓰고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 쓰니까 실질적으로 최소값은 뭐다? 요거다. 그래서 AA 다시가 돼요. 이해 가요? 근데 내가 방금 설명할 때 뭐랬어? 제일 귀찮은 문제를 했지. 왜겠어 소진아? 저 직선이 y는 x가 아니기 때문이야. y는 x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점을 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는 걸 찾아서 A 다시가 좀 귀찮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하면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가면 펼쳤는데 이제 아니다. 그거는 2학년 과정에서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이제 44번, 45번이 좀 얘들아 45번 봐봐. BC 동점이야.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했잖아요 방금 45번 새끼야 여기서. 펼치는 거. 아, 펼치는 거? 이게 펼치는 게 이게 너 같은 아이가 수준이 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 잠깐만 지혜야. 넌 할 줄 알아야 돼. 저요? 넌 할 줄 있어야 돼. 왜 그럴까? 이게 삼각함수 삼각 법칙에서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 삼각 법칙에서 이쪽으로 펼치고 이쪽으로 펼쳐서 이쪽에 큰 삼각형 나와서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랑 똑같아. 그래서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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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해서 120도짜리야. 그래서 삼각형 엄청 큰 거 찾아서 했던 거. 뭐였냐면 요런 거예요. 얘는요 직선을 기준으로요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어요. 삼각형이. 근데 올라가 있는 거야.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삼각형이 요 위쪽도 아니고 요쪽도 아니고 요 가운데에 걸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끊어갖고 얘를 접어서 펴. 끊어갖고 이걸 접어서 펴. 그러면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 각도가 2배가 돼버려요. 기억 안 나, 지혜야? 나중에 내가 저기 도형의 이동 모의고사 문제에 넣어 갖고 올게.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북으로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야. 안 되죠? 자, 마지막 유형 8번 가볼게요. 오늘 수업 끝입니다. 유형 8번. 유형 8번은요, 여러분. 장담컨대 여기서 선생님이 내고 싶잖아요. 48번 내실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복잡한 거네요. 이게 뭐냐면 얘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요. 이게 일직선 된다 그래서 요 B점과 요 C점이 이동해도 됐었죠. 내가 선택해서 편의점 가도 되고요. 내가 선택해서 학원 가도 되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래. 무슨 뜻이냐면 너 그 예를 들어서 그 48번처럼 문제 가볼게. 너 여기에 있어. 너 여기서 여기 갈 거야. 근데 너가 다리를 건설하면 안 돼. 다리는 이미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갈 때 최단 거리로 한번 움직여봐 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이 다리는 어딘가에 세워져 있지만 이 다리 폭은 항상 고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다리를 대각선으로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은 일단은 움직일 거야. 그 다음 이렇게 건널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갈 거야. 이 거리에 지금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야. 이 거리. 그럼 너네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를 부수세요. 다리를 부시고 메꾸세요. 흙으로.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얘네 둘이 꽝 합쳐지는 거죠. 여기를 없애. 이걸 부셔버려. 이거 부시고 얘네들을 양쪽에서 합쳐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요게 올라오는 거지. 위로.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 땐 위에 걸 올려도 되고 위에 걸 내려도 상관없어. 한쪽만 해. 또 반반 올리고 내리지 마. 그딴 쓸데없는 박준원 같은 애들 그런 짓 많이 하거든요. 그 강이 600m니까 밑에서 300 올라오죠. 위에서 300 내려오죠. 쓸데없는 짓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얘를 밑으로 내린다든가 얘를 올린다든가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A점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A 다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올라간 폭이 바로 뭐냐? 강물의 폭이랑 똑같아. 이 폭이. 이 거리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원래대로 아까는 건넜지만 얘를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게 다이렉트로 B로 가면 돼. 그러면 결국 얘가 방금처럼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거지. 그 대신 이게 최단 거리는 아니죠. 여기다 마지막에 뭐 더해야 돼? 강물의 폭 더해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 멀리 떨어뜨리면 아마 요걸 싹 합쳤을 때는 얘가 이제 직선이 될 거야. 근데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꼭 이게 직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그럼 한 문제 풀어볼게. 48번 한 번만 풀어봐봐. 48번. 강물이 1km야. 꽤 크네. 태연아, 너가 졸다가 깨면서 책상을 차줬어야지. 그 겨울방학에 있었어. 한 아이가. 지금 학원 다녀, 그 학생. 그 학생이 방학 동안에 졸다가 발작을 한 거야. 그 알죠? 발작. 근데 발작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깐 거야. 수업 도중에. 근데 그 책상이 그대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빵 소리가 난 거지. 그 뒤로 어느 누구도 졸지 않았어.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 2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현재 다니고 있어요, 우리 학원에. 겨울방학에. 그래서 그 사건 뒤로 아이들이 못 졸아. 걔랑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여기다 팍 했는데 팡 하고 그냥 넘어갔어, 책상에. 저희 반에 있어요? 아, 비밀이에요. 유추도 하지 마세요. 자, 같이 가볼까요? 지금 보면 강물의 폭이 1k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어요. 누가? A가 2km 떨어져서. 그리고 요 밑에 B는 4km 떨어져서 있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부터 B까지 거리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가볼게. 그랬을 때, 자, 잘 들어. 문제가 어디까지 거는지 봐봐. A에서 다리 입구까지 거리를 지금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리 입구가 어디예요? C 아니에요? 그 AC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AC를 찾으려면 너네들 이제 보조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가운데 강물이 있어.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를 올리거나 누군가를 내려야 되거든. 그럼 준원아, 우리 올려볼까? 음수가 적을수록 좋으니까. 얘가 X축, Y축을 잡아야 되니까 X축, Y축 잡아볼게. 요렇게 잡아볼게. 됐지? 그럼 원래 B가 몇 컴마 몇이야, 준원아? B는 그러니까 Y좌표가. -5. 그치. 근데 위로 강물을 팍 줄여버려. 그럼 1만큼 줄여지면 되니까 4가 되는 거야. -4. 이해가? 그리고 나서 요쪽 간격은 모르죠, 아직. 근데 루트 80으로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도 지금 여기가 몇이야? 이거 조심해. 강물 없앤 거야. 강물 없애면 여기가 4야.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사실상 삼각형만 딱 잘라놓고 오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루트 85야. 85에서 36 빼면 뭐 나와? 49. 49? 그럼 여기가 자동적으로 몇이야? 7. 그럼 얘가 7이네. 문제가 뭘 찾아달랬니?
선생님 그렇게 나왔을 때요. A부터 C까지 거리 좀 구해달래요. 그럼 A부터 C까지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어디 거리가 뭐 있지? 맞니? 아 이제 찐 좌표 찾아줘야죠. 찐 좌표. 찐 좌표가 몇 컴마 몇 대요 그러면? 7 컴마 마이너스 5야? 거리 구하면 답이네. 잠깐만.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고 이거 그냥 우리 지금 이거 찾는 거 아니야? 이거 C? 자, 준원아. 그럼 이 C는 이 직선 AC 직선의 무슨 절편이야? X절편. X절편이야. X절편. 그럼 우리 이 AC 직선의 반드시 어떻게 찾아? 0,2랑 0,1랑 C는 뭐는? C는 구하는 건데 C를 이 점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야? 나 틀린 데 없지? 나 어디 계산 잘못했니? 오늘 계산 어디 잘못했니 얘들아? 없지 않아? 너 왜 계산이 이상한 거 같지? 야, 나 어디 틀린 데 찾아봐. 난 이런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자, 루트 85 1 높이가 지금 자른 건가? 아 얘들아 여기를 잘못 봤네. 루트 85가 강을 살린 채로야. 그럼 여기가 4가 아니지. 뭔 말인지 몰라? 나 천재인가 봐. 5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7이네. 그럼 여기가 몇이야? 너왜 얘기를 해? 6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6 컴마였네. 원래대로라면 그럼 이제 6 컴마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마오. 마 5.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6,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아니 강물의 폭이잖아. 강물의 폭. 지금 요 찾는 거야 요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게 한 칸 올라갔다는 전제하잖아. 이 강물의 폭을 줄였을 때. 왜 한 칸 올라갔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한 칸. 왜? 요점. 왜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잖아. 네. 근데 얘를 지금 위로 한 칸 올린 거 아니야? 그럼 이 점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한 칸 올리자 그랬잖아. 강물의 폭만큼. 그럼 얘 아니야? 그럼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으면 6분의 마육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 그럼 얘의 무슨 절편 찾는 거야? 그럼 몇 컴마 몇? 2,0. 그럼 2,0이랑 0,2까지 거리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2루트 2네. 답이 2번 맞아요? 확인 한 번만 해줘. 이해가 안 돼요, 너? 네. 넌 내가 따로 해줄게. 자, 여기까지 맞아요, 2번? 2루트 2? 아니야. 4번이라고? 아니 이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지? 씨, 깜짝이야.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